네, 따자오, 네, 엠브레입니다. 그러니까 2월 둘째 주와 2월 첫째 주, 그래서 정책 당국의 이제 보도 자료를 위주로 이제 지난주의 이슈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투자와 관련된 뉴스들은 티커로 매 실시간 확인을 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이제 월요일 출근길 바쁜 와중에서도 짧게나마 지난주에 정책 당국의 정책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는지 체크해 보실 수 있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보도 자료들 대부분은 설명을 드리지 않고 이제 제목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스크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께서 업무에 필요하실 만한 것들 위주로, 그리고 내용들은 제가 디테일하게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시고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이 들으시면 이제 그 세부 내용을 이제 찾아보실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하는 게 목표이고요. 우선은 차고송금 반환 지원 제도 관련 예금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다는 보도 자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기존과 같은 경우에 착오로 이제 송금이 된 경우에 해결 방안들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는 이제 예금보험공사가 중간에 이제 개입을 하여서 이제 예금보험공사가 실비를 이제 착오 송금한 사람으로부터 실비를 받는 것으로, 그래서 추심이 완료된 이후에 이제 그것을 이제 실비를 청구하여서 공제하여서 이제 반환해주는 그런 제도를 이제 시행하겠다라는 이제 보도 자료이고요. 이 같은 경우 이제 보이스피싱이 이거 예금보험공사 명의로 이제 대포통장 활용에 많이 쓰이겠죠. 자, 그리고 제6차 디지털 금융 협의회가 개최되었다는 이제 보도 자료입니다. 세부 내용을 보시면 이제 디지털 금융 협의회 주요 논의 내용으로서 이제 이 옆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깨알 같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선 가볍게 제목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테크 그리고 핀테크 등의 건의 과제를 바탕으로 디지털 금융 혁신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였다. 그 논의한 주제들을 보시면 이 옆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가장 핵심이 될 만한 것은 소액 후불 결제 서비스를 허용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정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제 핀테크, 특히 빅테크, 네이버 또는 카카오 등의 그 빅테크에게 소액 후불 결제 서비스를 허용하는 쪽으로 정부 방침이 정해졌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주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그 이외의 것들도 테마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데이터 중개기관의 이용 대상자를 조금 더 확대했다. 그리고 통합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그리고 핀테크 육성 지원법을 제정하겠다. 그리고 금융 핀테크 매칭 플랫폼을 구축해서 투자를, 그리고 금융기관의 레거시 금융기관과 이제 핀테크 간의 이제 합종 연행을 좀 더 촉진하겠다. 그래서 핀테크와 IR의 해외 진출을 지원 강화하겠다. 다 좋은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망분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필요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 영상에서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디지털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 이제 이 디지털 샌드박스라는 것 자체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이제 샌드박스, 지금 시행되고 있는 혁신 금융 서비스와는 다르게 디지털 샌드박스라는 것은 결국에 이 금융 데이터, 금융 데이터들이 상당히 비싼 값에 거래되는 이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이제 핀테크 업체들도, 영세한 업체들도 이거를 활용해서 실제로 그게 사업성이 있는지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를 이제 운영하겠다라는 이제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가장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소액 후불 결제 서비스를 우선은 허용하는 방향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여신금융 관련된 금융기관들과 이제 빅테크 간의 가장 치열한 다툼 부분일 텐데요. 우선 전반적으로 방향이 그렇게 잡혔다는 거. 그 이외에는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까 큰 줄기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입니다. 아마 이제 망분리 규제라는 것은 역시나 이제 금융권에서는 이제 IT
이제 전산 시스템 자체가 이제 내부망과 이제 그러니까 내부 업무망과 이제 외부 인터넷망이 이제 분리되어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근데 그만큼 해킹이나 보안 취약 요소를 없애기 위함인데 실제로 업무에 그게 너무 큰 비효를 가지고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구소 개발 관련된 그 업무에 한해서는 이제 망분리 규제 예외를 인정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이제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자본시장과 관련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험업계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보도 자료에서 이제 보험업의 미래 전망과 경쟁도 평가라는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해서 이제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결과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현재 보험 시장 자체가 상당히 이제 경쟁이 제한적인 시장, 그러니까 여기서 경쟁 시장으로 나와 있지만 결국에는 그러니까 여러 상품들을 비교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러니까 온전히 시장 경제가 돌아올 수 있는 경쟁 시장이 아니다라는 쪽의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은 사실은 이거는 보험업계 측면에서 상당히 좀 불리할 수 있겠습니다. 빅테크와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이제 보험업계 그러니까 보험업계 측에서는 불리할 수 있는 연구 영역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까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하나 빠뜨렸네요. 그래서 이 연구 영역 결과 중에서 지금 사실 우리가 특기할 만한 것이 실제로 이제 도입이 되고 있는 소액 단기 보험사의 진입을 촉진하겠다. 네, 소액 단기 보험사의 진입은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법 개정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141 라이센스 허가 정책의 유연화 이 부분이 사실 보험업계에서는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는 141 전속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보험 모집인, 보험 대리인들이 실제로 여러 보험사들을 그러니까 동시에 상품을 취급하는 것이 보험 대리점이 아닌 이상 쉽지가 않았는데 이것을 유연화하겠다라는 이제 정책 방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사업 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결과 조치, 그리고 그 지역 균형 뉴딜 분야 투자 설명 개최, 자 그리고 비조치 의견서 기존 작년에 사례집 발간 이런 테마들이 있었으며, 네, 금융발전 심의회 정책 글로벌 분과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넘길 수 있도록 하고요. 이 부분 제목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축소 관련해서 그 금융기관들의 배당 올해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배당을 그만큼 주주들은 배당을 늘리려고 했을 때 그 금융당국이 그 배당 한도를 이제 20% 정도로 권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는 취지의 보도자료가 이제 나온 것이고요. 자, 이 밑에 있는 핀테크 기업이 지정 대리인 제도를 통해 금융회사와 협업하여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보도자료에 있어서 다른 것은 특기할 것은 없고, 이 지정 대리인이란 제도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제 기존의 자본시장법 같은 경우에 42조에서 본질적 업무의 그 위탁, 다른 사람한테, 다른 회사에게 맡기는 것을 이제 규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본질적 업무 중에서 핵심 업무가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수탁을 함에 있어서 이제 수탁을 받는 사람도 이제 필요한 인허가를 받았을 것을 이제 요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기존의 금융기관이 자신이 하고 있던 본질적 업무 중에 비핵심 업무를 핀테크 기업한테 이제 위탁을 해서 이제 뭔가 금융의 새로운 서비스의 혁신을 이뤄내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핀테크 기업이 인허가를 받으려면 상당히 많은 자기 자본과 요건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비록 인허가가 없더라도 핀테크 기업이 지정 대리인으로서 지정이 된 경우에는 그 자본시장법 42조 요건 그 제한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와 협업해서 금융회사의 그 본질적 업무를 수탁받아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정 대리인 제도가 지금도 시행이 되고 있고 좀 더 활성화하겠다라는 이제 보도 자료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목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토스뱅크가 2월 5일 인터넷 전문은행으로서 본인가를 신청하였다는 보도자료입니다. 네, 이 전 영상에서도 제가 그 이제 공매도 관련된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2020년 4분기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의 주요 제재 사례와
이제 공조 강화라는 얘기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만 이제 보시자면은 사실은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제 실제로 공매도와 허위 소문을 결합한 주가 조작 이외에도 상당히 다양한 수법의 주가 조작 방식들이 있음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별첨으로 이제 부정 거래 사례, 이제 허위 공시인 거죠. 실제로 그 한 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허위 공시를 하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상승한 다음에 이제 자기 지분을 팔았던 케이스가 그 하나의 이제 적발 사례였고, 이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그런 이제 그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례,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초단타 단주 매매를 통해서 시세 조정을 했던 사례들이 이제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다 이미 잘 아실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생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최근에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이제 공조 강화 이 부분을 이제 보게 되시면은 실제로 이제 소위 이제 그 유튜브라든지 그러니까 SNS 등을 통해서 소위 리딩방, 그러니까 이런 쪽에 지금 약간 감독이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그 경향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분은 자본시장과는 조금 관련이 멉니다만 이제 현대자동차 등 이제 협업을 해서 미래차 산업 디지털 분야의 산업금융 뉴딜 투자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래서 총액으로는 2천억 규모의 정책형 뉴딜 펀드의 자펀드를 조성한다라는 이제 보도 자료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서 소액 단기 전문 보험업을 도입하겠다. 그래서 기존과 같은 경우에 이제 자기 자본 요건이라든지 여러 요건 때문에 진입하지 못했던 그 소액 그런 회사들이, 그 소규모 회사들이 이제 보험업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되, 실제로 이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예금 보호법이 그 예금자 보호가 적용될 수 있는 5천만 원 범위 내에서만 인당 한도를 정하고 실제로 그 기간을 1년으로만 정하는 이제 소액 단기 전문 보험업자를 도입하겠다라는 이제 보도 자료가 이제 배포됐습니다. 네, 그리고 보험 산업에 관련돼서는 이제 헬스케어를 활성화하겠다라는 게 정책 방향임을 알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 공매도에 대해서 홍콩식으로 부분 재개가 있겠다라는 보도 자료는 앞선 영상을 통해서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들어간 내용들은 기존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난도 금융상품이라는 그 정의가 없었습니다. 근데 새로 이제 신설을 함으로써 이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그리고 운용자산의 손익 구조가 이제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집합투자기구로서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그 최대 손실 가능 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고난도 금융상품이라고 이제 규정을 함으로써 이에 대한 사전적인 이제 컴플라이언스 규제들이 이제 강화가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우리 그 사실 이제 업계, 그러니까 이제 자본시장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 뒷부분일 텐데요. 그러니까 소위 OEM 펀드라고 하죠. 그래서 자산 운용사가 판매사로부터 그러니까 운용을 전적으로 일임 받는 식이 아니라 명령 지시 요청, 그러니까 지휘 감독을 받는 스타일의 펀드일 텐데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기존과 다르게 판매사에 대해서도 그 지휘 감독 책임을 묻겠다라는 그 제재 근거를 이제 마련해 놓은 이제 부분들이 이제 특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큰 논점이 될 것 같습니다. 논쟁의 이제 소지가 될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기존에 그러니까 공모펀드의 규제를 여러 가지 규제 제한들을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사모펀드 완화되어 있는 사모펀드 쪽으로 이제 많이 가기 위해서 사모펀드의 기준이 이제 그 49인 이하인 경우가 이제 사모펀드이지 않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49인 이하로 쪼개기 위해서 그러니까 같은 내용의 펀드인데 실제로 그 투자자 인원들을 그 펀드 1, 펀드 2, 펀드 3 이렇게 해가지고 49인 이하로 사모펀드를 쪼개가지고 이제 발행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많았었고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만 실제로 이게
그러니까 부당하게 이거를 인위적으로 이거를 사모펀드로 쪼개가지고 그 규제를 회피한 것이냐, 아니면 이게 실질적으로 사모펀드의 시리즈 펀드이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업계에서 불만이 많았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금 조달 계획의 동일성, 시기의 근접성, 그리고 증권 종류의 동일성 및 대가의 동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라는 기준 외에도 이제 추가로 여기서 기초자산 및 운용대상자산이 이게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기초자산과 운용대상자산, 손익 구조의 유사성 여부, 이거를 이제 기준으로 이제 판단하겠다. 좀 더 구체화하는 부분인데 가장 핵심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증권의 발행이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모집 또는 매출하는 자가 같다면 동일 증권으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결국에는 사실 동일 증권에 대한 판단 기준이 사실상 상당히 엄격화되었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안 그래도 가뜩이나 이제 조금 위축되어 있는 이 펀드 그 시장에, 집합 투자 관련된 그 시장에 조금 위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용까지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증권사의 모험 자본 공급 기능이 한층 강화됩니다 라는 보도자료입니다. 디테일한 내용들보다는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지만, 그래서 기존에 이제 자기 자본 금액이 3조 원 이상인 경우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서의 인가를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용공여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우리가 보면 은행이 가지고 있던 고유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는 이제 신용공여 기능도 그런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 허용을 해줬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신용공여의 추가 한도를 부여해주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관련된 이제 신용공여를 하거나 기업 금융 업무 관련된 신용공여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신용공여 한도를 부여해줬었습니다. 다만 이제 금융위와 보건대는 그 부분들이 이제 SPC, 그러니까 특별 비익근로 해가지고 실제로는 결국에 부동산, 그러니까 안정적인 부동산에 사실 투자하는 경우에 실제로 많이 신용공여가 이제 이루어졌다. 원래 신용공여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인정했던 취지는 이제 안정적인 기존의 은행권에서도 하던 그런 신용공여가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 시장에 이제 자금을 공급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좀 더 모험적이고 투기적인, 그러니까 투자 자본이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IB를 육성하겠다였었는데 실제로 그게 아니라 결국 그 한도를 늘려준 부분들이 결국에 기존 은행권의 신용 공유와 너무 겹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적어도 신용 공여 이제 그러니까 추가 한도에서 제외를 하고, 이제 신용 공여 추가 한도에 다시 새로 추가하는 거는 이제 초기 중견 기업에 대해서, 중견 기업까지도 초기 중견 기업이라면은 그들에 대한 신용 공여까지는 이제 예외 한도로서 인정을 해주고, M&A의 경우에 있어서 M&A가 이제 체결된 이후에 이제 리파이낸싱 대출도 이제 금융 업무로서 그 예외적인 한도를 이제 인정해주겠다라는 이제 보도 자료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종합금융투자 사업자가 아닌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신용 공여 업무를 할 수 없었다면 이제는 벤처 대출에 대해서 신규 업무로서 그러니까 허용해주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 가겠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특기할 만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은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네. 그러니까 공모펀드의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 세부안을 이제 발표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공모펀드가 실제로 지금 펀드 시장 자체가 상당히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그러니까 명확한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진 않았지만, 기존에 이제 머니마켓 펀드, MMF라든지 ETF라든지, 그러니까 투자자 수요가 큰 상품들을 조금 더 다양화할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새로이 성과 연동형 운용 보수 제도를 도입을 하겠다.
라는 이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참고,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의 경우에는 실제로 거의 대부분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와 많이 겹침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이제 간단하게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겹치지 않는 내용으로서 조금 운영에 버벅거림이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파생결합 증권, 그러니까 DLS 시장의 동향 및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예상한 바대로 이제 시장 규모가 크게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제 보도 자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금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파생결합 증권에 대한 수요가 리스크가 상당히 오히려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줄 수 있다라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크게 어렵지 않게 이제 예상을 할 수 있겠고요. 이것도 제목 위주로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이제 ABS 자산 유동화 증권의 발행 총액이 전년에 비해서 27조 원 가량이 이제 증가하였다. 근데 이제 주로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이제 모기지 이제 MBS의 발행 증가에 기인했다. 그래서 특별한 여기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MBS 쪽보다는 사실은 이제 이 증권사들은 이제 회사채를 기초로 이제 프라이머리 CBO를 6조 원 가량 이제 발행했다, 7조 원 가량을 이제 발행했다. 이 부분이 이제 특기할 만한 내용이겠습니다. 실제로 작년 같은 게 코로나19 이제 사태로 인해 가지고 금융회사들이 많은 이제 금융 당국으로부터 많은 요청을 받음으로써 실제로 이제 비우량 채권, 회사 채권들을 이제 뭐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그런 기관을 통해서 신용을 보강하여 가지고 사실 프라이머리 이제 CBO로 이제 발행한 경우들이 이제 발행액들이 많이 증가했던 이것이 이제 특기할 만한 그 부분이었다는 것을 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음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맞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이 밑에서도 그래서 2020년 기업의 직접 금융 조달 실적에 보더라도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직접 금융을 이제 조달함에 있어 가지고 회사채 발행 액수 그 금액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 회사채도 이제 특히나 이제 비우량물을 중심으로 해서는 일반 회사채가 감소했다. 하지만 결국에 그 이유는 그러니까 비우량 회사채는 결국에 이제 금융기관들이 주도가 돼서 결국에 그거를 이제 신용 보강을 통한 프라이머리 CBO로 이제 그 자산 유동화 증권의 발행을 확대함으로써 사실은 회사채가 감소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 발행액은 이제 8% 가량이 증가했다. 근데 전반적으로 그 외에도 사실은 이제 CP라든지 이제 단기 사채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작년에 직접 금융 비율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난주 이제 2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금융위 금감원 정책 당국의 보도 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해 드렸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바이.